지금부터 고발 사주 의혹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죠. 지금 이 수사 움직임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경진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이에요. 네.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입건한다라고 하는 이 입건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윤석열 후보가 무슨 관여 혐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 사세행인가 하는 시민단체에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한 30여 차례 지금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예. 요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피고발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입건이 돼 있다고 우리가 그 수사 실무에서 표현을 하죠. 고발이 그래서 접수되는 순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입건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될 때 입건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그 입건에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된 것은 사세행이라고 하는 진보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인해서 입건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좀 더 정밀한 거겠죠. 네. 고발이 있었다. 그리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 땡볕에서도 뭐 경찰 하셔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제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요. 네. 네. 그런데요,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오고 갔다는 의혹, 또 뭐 캡처된 사진들, 고발장과 관련된 사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만약에 그 전제가 성립한다면 손준성 검사의 당시 직책이나 또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관계 등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김경진 특보께서도 아마 많이 좀 살펴보셨을 텐데 이 사건과 윤석열 전 총장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확신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예,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떤 뭐 일단 근거나? 예, 네. 윤 후보 본인께서 지금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 정치 공작이다. 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네. 윤석열 후보의 지시에 의해서 손준성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이 민주당 쪽의 언론 진영에서 계속해서 지금 정치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전제가 되는 손준성과 김웅 의원 사이에 이 어떤 뭐가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은 네. 손준성도 부인을 하고 있고 김웅은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을 과정이라든지 과학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내고 또 신속하게 밝혀내주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는 바고요. 네. 윤석열 후보 입장은 벌써 한 두세 번 후보 본인이 지금 설명을 하셨을 텐데요. 네. 아니 그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의 입장이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네. 작년 1월달 인사가 있을 때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검찰청의 참모진 중에서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겨놓지를 못했다. 그래서 작년 1월 이후에는 대검찰청의 모든 참모진들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감시하고 포위하도록 파견된 사람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야당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청부 고발을 어떤 요청을 한다? 네. 그게 이미 정권에 의해서 작년 1월 달부터 검찰이 네.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정권을 상대로 하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도 불가능했을 판인데 이게 만약에 야당을 통해서 고발장이 들어온 것을 수사를 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검찰을 인사를 통해서 이게 지방에 이게 날아가서 한직에서 그냥 몇 년을 썩을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야당 명의의 고발장은 더더욱이나 수사를 안 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본인은
그 전에 한겨레에서 대형 오보를 냈었죠. 네. 그러니까 그 김학의 사건 관련된 윤중천인가요? 아마 네.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한겨레 오보가 있었는데 네. 그때 명단 속에 있었다. 리스트 속에 있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보통은 이제 공직자들이 오보가 나도 직접 고소 고발 안 하거든요, 보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고소를 했었고 한겨레 네. 사과받고 고소 취하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내 부인인 김건희 씨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때는 정확히 문제도 되지도 않았을 시점이긴 한데 문제가 된다면 김건희가 직접 고발하도록 했지 그거를 뭐 굳이 야당을 통해서 무슨 청구 고발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이 대략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럴 이익도 없고 동기도 없고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데 예. 일단 여당 쪽에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뭐 조건이긴 하지만요 전제가 손준성 검사가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안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또 장모 관련한 여권 인사들의 이야기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가 왜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일인데 왜 했겠느냐 아무런 지시나 또는 묵인이나 또는 방관 없이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네.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제가 이제 인용으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의 사실상의 사설 흥신소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네.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아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1월달 인사를 할 때 손준성 전임자가 김유철이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은 김유철의 유임을 원했지만 굳이 추미애 장관이 손준성으로 교체를 했었고 그다음에 손준성이 부임하고 지금 3달이 갓 지났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새로운 검사장들이나 새로운 부장검사들이 전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거를 시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 맥락이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윤석열이 그 박근혜 대통령 댓글 사건 수사했다가 고등검찰청에서 대구 고검에서 4년을 지금 지방 유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자체가 검사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당당하게 해온 사람이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의 어떤 댓글 비리 수사하기 위해서 대차게 붙었던 사람이고 네.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대차게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권에 찍힐 약점을 잡히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만큼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할래 할 수도 없다. 거기다가 이게 자신과 대립관계가 있는 장관이 보낸 사람을 갓 3달 지나서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킨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한 반응은 윤석열 총장이나 그 캠프 측의 반응은 정치 공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은 변하지 않으시고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마치 윤석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민주당이 네. 계속해서 이게 포를 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요. 두 단계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 소위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공개한 것부터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언론 보도는 뭐 공작이 아니지만 이후에 이루어진 민주당의 반응이 정치 공작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아니 이게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게 둘 다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일단 네. 뉴스버스에서 지금 이제 보도하고 공개한 뭐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손준성 검사가 지금 딱 잡아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더라고. 네. 그러면 이게 대검에서 검찰에서 디지털 과학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금방 나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에서 그 제보자 X라고 하는 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지 무슨 진인가 하는 분. 네. 이분 실명 판결문이 지금 이대로 넘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네. 손준성 검사가 이 지모 X라는 분의 이 판결문을 출력을 했는지 이거 검찰 내에서 금방 확인될 거 아닙니까? 이미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 제보자라고 하는 그 분이 핸드폰을 지금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검찰청에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도대체 이게 며칠 날 찍힌 사진이고 어느 장소에서 찍었고 그다음에 네. 이 찍은 이 카메라 기종은 뭐고 이런 것들이 이 사진 원본 파일에 정보란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면 손준성 만약에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카메라로 이걸 찍었다 이러면 그건 손준성 부인에도 불구하고 연루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을 명확히 확 하고 나서 그러니까 최소한 손준성이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정리가 어떤 과학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 네. 그게 만약에 손준성에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윤석열에 대해서 지휘 책임이든 또는 네.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지시를 했던 이 부분은 그 다음 단계로 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손준성의 책임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증거가 안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니 네.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오늘 뭐 여기저기 압수수색 많이 했으니까 압수수색한 자료, 네. 그다음에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이제 공수처로 다 넘겨야겠죠.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니까. 네.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넘겨받아서 신속하게 자료 분석해서 네. 이 손준성과 김웅의 관계 그 둘 사이에 정말 자료가 오고 갔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 빨리빨리 분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국회의원 네. 회관의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야당 의원들과 공수처 검사 사이에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구체적으로 못 봐서 제가 약간 분명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네. 김웅 의원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네. 자기 집하고 자기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네. 이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니까 적법하게 영장도 제시했고 자신의 참여하에서 이 압수수색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오케이다. 나는 100%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웅 의원의 입장이고요. 그렇죠. 다만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 예. 그러면 압수수색을 집행을 할 때는 그 집의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원실의 주인은 김웅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웅 의원한테 사실은 승낙을 안 받았는데 보좌진한테 나 김웅 의원의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김웅 의원의 얘기가. 예, 주장이요. 얘기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대상물이 김웅 의원의 어떤 물건과 부속실이라고 하는데 이 부속실이 이 보좌진의 컴퓨터나 뭐 이건지 또 지금 조금 불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공수처가 들어왔을 때 보좌진들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 부속실에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핸드폰을 왜 보좌진의 핸드폰을 놔두고 나가라고 하는 거냐? 이건 압수수색 대상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웅 의원이 보기에는 자신이 승낙을 안 했는데도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네. 또 부속실 보좌진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고 이런 것을 보면 공수처가 자기 집과 자기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했지만 이 네. 의원실에 대한 특히 의원실 중에 보좌진에 대한 부분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웅 의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공수처 입장은 아직 확인 못하셨고요. 이 부분 아마 양쪽 다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 특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